이번 시간에는 삼국유사의 마지막 권인 권 5에 들어있는 마지막 편인 효선편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효선편은 그 편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효와 선행을 했던 신라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들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개 효라고 하면 유교의 덕목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불교적 역사인식을 보여주는 삼국유사에 효와 선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국유사가 단순히 불교 사만의 그런 역사인식이 아니라 유교까지 아우른 그런 포괄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책이다라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이 효선편에는 진정사와 같은 스님의 효행뿐만 아니라 김대성과 같은 재상의 효행과 또 손순과 같은 일반인들의 효행, 또 가난한 여인의 효행에 이르기까지 재상부터 스님, 일반인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효선에 대한 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사회사적으로도 중요한 그런 사례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마지막 편인 이 효선편의 내용 중에 이 시간에는 널리 대중에게 알려져 있는 김대성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삼국유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김대성이 두 세상의 부모에게 효도하다라는 내용의 대성효 2세 부모조가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성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삼국유사에서는 그가 머리가 크고 이마가 평평하여서 성과 같다라고 해서 그 이름이 대성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두 개의 서로 다른 기록을 삼국유사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향전의 기록과 그 나중에 사중육이라고 하는 그 사찰에서 불국사에서 전해져 오던 기록을 같이 소개하고 있으면서 어느 것이 정확한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만, 그 제목에서 보면 두 대성이 두 세상의 부모에게 효도하다라는 그 제목 다음에 신문왕대라는 내용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무래도 향전의 기록에 좀 더 무게를 두어서 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향전이라는 것은 그 말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향, 즉 신라에서 전해져 내려오던 기록으로서 신라 사회에서 토착적으로 전해져 왔던 그런 전승의 일종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향전에 의하면 신문왕 때 신라의 왕경인 경주 모량리에 살았던 가난한 여인인 경조의 아들로 이 대성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 대성과 그 어머니 경조는 워낙 가난하여서 남의 집에 품을 팔아서 생활을 이어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흥륜사의 스님의 권유를 받고 가난하지만 배와 밭을 그 흥륜사에 희사하면서 다음 세상에서의 응보를, 복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덕분인지 대성이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그날 밤에 당시 신라의 재상이었던 김문양의 집에 그 아들로 다시 태어나면서 김대성이라는 또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재상의 아들인 김대성으로 환생한 대성은 장성하여서 사냥을 즐겨 토암산에서 곰 한 마리를 사냥하게 되는데요. 그날 밤 그 사냥했던 곰이 꿈에 나타나서 대성에게 잡아먹겠다라고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의 대성이 어찌하면 내가 살 수 있겠느냐 했더니 그 곰이 나를 위해서 절을 지어 줄 수 있겠느냐라고 부탁합니다. 그제 꿈에 깨어난 대성은 그 곰을 위해서 곰을 사냥했던 자리에 토암산 아래 장수사라고 하는 사찰을 세웠습니다. 이로부터 감흥을 받은 대성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사찰을 지을 것을 생각하고 현세의 부모인 재상 김문양을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국사를 건립하고 전세의 부모였던 가난한 여인이었던 경조를 위해서는 토암산 중턱에 자리한 석불사, 지금의 석굴암을 지었다라고 하는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석불사를 짓는 중에 석굴암의 감실 뚜껑을 큰 돌 하나로 대성이 만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돌이 세 갈래로 깨어져서 대성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던 차에 잠들었는데 그 사이에 천신이 나타나서 그 마무리를 잘 해주고 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대성이 그 천신을 쫓아가서 향령이라는 곳에서 천신을 위해서 향을 피우고 감사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김대성이 석굴암을 만드는 과정에서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의 석굴암에도 그러한 흔적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삼국유사의 기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사례적 가치와 또한 어떤 재미있는 그런 해석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향정과 달리 삼국유사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중육이라고 하는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신문왕대가 아니라 경덕왕 때의 재상이었던 김대성이 751년에 불국사를 건립하기 시작하였고 그가 이 불국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해공왕 때인 774년에 대성이 죽자 그를 위해서 국가에서 불국사를 완성시켜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삼국유사 찬자인 일현스님은 향정과 사중유기의 기록 중에 어떤 것이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기록을 두 개 다 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 방식은 삼국유사 편찬의 좋은 하나의 특징을 드러낸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삼국유사에서는 서로 다른 기록이 있을 때 그리고 어떤 기록의 시비를 판단하기 쉽지 않을 때는 두 기록을 모두 소개하는 그러한 그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이 김대성과 관련된 기록에서도 향정과 사중유기의 기록이 서로 다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느 하나를 버리지 않고 모두 전해줌으로써 후대 역사가와 독서자들이 이 김대성과 관련된 다른 다양한 기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점에서 삼국유사의 사례적 가치를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에서는 찬이라고 해서 그 기록에 나왔던 인물이나 그의 행적을 찬하는, 말 그대로 평가하는 그런 기록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찬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스님이라든지 훌륭한 인물의 행적에 대해서 삼국유사의 찬자인 일현 스님이 그에 대해서 평가를 내린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삼국사기에 들어있는 사론처럼 삼국유사의 찬은 삼국유사 천재의 인식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론과 달리 이 찬은 운문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다소 해석하기에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김대성 쪽에 붙어져 있는 찬을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소개해드려 보면요. 그 찬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모량의 봄 이후에 밭새묘를 보시하니 향령의 가을이 와서 망금을 거두었네. 헌실, 전세의 어머니는 100년 동안 가난과 부귀를 누렸으나 괴정, 김대성, 즉 김대성은 재상은 한 꿈 사이에 두 세상에 오갔구나 라고 해서 김대성과 그의 어머니가 보시한 것을 크게 칭송하면서 그 보시로 말미암아 두 세상에 태어나오는 어떤 그러한 이적을 보였음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떤 전세 그런 업으로 그 후세 다시 응보를 받는
소위 인과응보의 업설과도 관계에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처럼 신라 중대인 경덕왕대 또는 신문왕대에는 이렇게 인과응보의 업설이 그 당시 일반과 귀족 사이에서 유행했음을 이 삼국유사 김대성조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국유사 김대성조의 이야기와 관계된 사진들을 보면서 설명을 보완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환생한 김대성이 토암산에서 사냥한 그 곰을 위해서 지어주었다고 하는 그 장수사가 있던 자리로 추정되는 경주의 마동 폐사지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절터가 절이 없어지고 터만 남아있고 이렇게 탑만 3층 석탑만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이 3층 석탑의 양식을 보면 2층 기단의 가운데 기단부의 탱주가 2개인 점으로 보아서 대체로 삼국유사의 기록처럼 대개 8세기 전반 무렵에 그런 석탑으로 보기에 크게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삼국유사에 전하는 이런 장수사의 건립 설화와 그리고 이 장수사주로 전해지는 마동 폐사지의 3층 석탑의 양식이 서로 시기적으로 서로 밀접해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이곳을 장수사주로 추정하는데 대체로 학계에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사진은 바로 김대성이 전세 부모를 위해서 지었다고 하는 석굴암을 항공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석굴암이겠는데요. 이 앞에 전실이 있음으로 해서 비바람을 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앞에 전실이 없음으로 해서 많은 비바람에 그런 노출되어 있어서 아주 보존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입구 부분에 있는 인왕상은 물론이고 그 안실, 감실 속에 있는 이 본전불조차도 햇빛에 노출되어서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있고 어지럽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본전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 보수와 정비를 거쳐서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석굴암 본전불의 모습입니다. 이 석굴암은 신라의 여러 불교 유적 중에서도 단연 독보적인 유적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신라의 석굴 사원 양식은 이 경주의 석굴암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고 경상북도 군위에도 또 하나의 석굴암이 있습니다. 이렇게 석굴암이라는 것은 굴을 파서 사원을 만들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한국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가랑 구조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석굴 사원의 양식은 중국의 운강석굴이나 용문석굴, 그리고 중국 서부에 있는 신장 감숙에 있는 바로 도낭석굴과 같이 중국 지역에 있는 석굴 사원의 어떤 그런 형식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신라에 들어온 그 영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석굴 사원은 대체로 우리와 기후가 다른 사막지대인 사막 남로나 북로, 실크로드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는데요. 햇빛이 강하거나 아주 건조해서 일반 노천에 사원을 건축하기 힘들 때 석굴을 파고 그 안에 사원을 만드는 전통이 아마도 중국과 그리고 더 나아가 신라에까지 전해져서 이런 석굴 사원과 같은 독특한 양식의 사원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본전불의 성격은 대체로 석가모니불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에선 아미타불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뒤에 배열되어 있는 여러
10대 제자와 보살상 등을 통해서도 유추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 사진은 바로 삼국유사에서 소개했던 대성이 이 석굴암을 지을 때 갑자기 그 감실의 뚜껑돌이 세 조각으로 갈라졌다라고 하는 그 기록과 관련된 그 유물, 석굴암의 그 지붕돌의 모양입니다. 이것은 삼국유사가 참 사실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삼국유사의 찬자인 이련스님은 이 석굴암에 가서 이 깨어진 지붕 마금돌의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삼국유사 속에서 이 석굴암 감실의 뚜껑돌이 세 조각으로 갈라진 그 연기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뚜껑돌이 세 갈래로 갈라져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바로 이렇게 유물로서 확인됨으로써 이 석굴암과 김대성의 관계를 우리가 삼국유사를 통해서 사실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삼국유사를 읽는 또 하나의 재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 본전불의 그 옆에 새겨져 있는 제자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본전불의 바로 뒷면에 새겨져 있는 11면 관세음보살상입니다. 바로 이 관세음보살상의 존재 때문에 아마도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본전불이 관세음보살이 모시는 아미타불이 아닌가라고 하는 추정도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전세 부모인 경조를 위해서 석굴암, 석불사를 만들어줬다는 의미에서도 바로 이 전세 부모의 극락왕생을 바란다라는 뜻에서 이것이 아미타불일 가능성은 없겠는가라고 그렇게 추정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본전불의 성격에 대해서는 대체로 석가모니 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김대성이 현세의 부모인 재상 김문량을 위해서 지었다고 하는 불국사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사적인데요. 이 불국사 앞부분에 있는 이 청운교와 백운교를 지나 자하문을 들어가면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보탑, 석가탑이 있는 본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불국사는 일제시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폐허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청운고, 백운고와 자하문 일대도 물론이거니와 이 석가탑, 다보탑이 있는 그 본전 안에조차도 모두 방치되어서 거의 폐사와 같은 형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비된 형태로 된 것은 1970년대 초에 경주 지역을 고도로 개발하기 위해서 정비하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정비된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이렇게 쇠락되어 있었던 불국사는 사실은 김대성이 현세의 부모인 재상 김문량을 위해서 지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도 신라 당시에도 크게 그 규모가 대단했음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다보탑이 가장 불국사의 상징적인 규모를 보여주는 유적인데요. 이 다보부를 상징하는 이 다보탑,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이 석가탑은 이 석가불과 다보부를 상징하는 불국사의 중심 유물들로서 이 시기에 신라에서 석가 다보의 이불을 같이 모시는 그런 신앙이 유행했음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 석가탑에서는 잘 알고 있는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 나옴으로써 신라의 인쇄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국유사 김대성조에 나오는 기록에 의하면 김대성은 흥륜사 스님의 권유로 크게 보시를 하면서 전세, 후세 두 번의 인생을 사는 아주 이적을 보인 그런 신라 시대 때 재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정확히 어느 시대 때, 신문왕 때 인물인지 경덕왕 때 인물인지 서로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만 그가 신라에서 재상으로서 현달했을 뿐만 아니라 효행으로서도 크게 이름이 떨쳐 있었다는 것을 이 삼국유사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 김대성이 살았던 신라의 중대라고 하는 사회는 그 앞서 있었던 신라 중고기에 비해서 유교적인 그런 사상과 덕목이 강조되었던 시기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시기에 대표적인 재상이었던 김대성이 불교와 관련해서 또한 큰 효선을 하였다는 것은 그 당시 중대 사회에 있어서 유교적인 덕목이 불교와 함께 강조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삼국유사는 꼭 불교와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교적인 사회상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 있어서 삼국사기에 못지않은 중요한 고대 사료로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